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하림입니다. 하림은 2011년 1월 인적 분할로 설립해서 2011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주요 사업은 양계 및 양계 가공업, 사료 제조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사료 부문, 사육 부문, 도계 및 제조, 육가공 부문으로 구분되며 종속회사를 통해 원종계, 종계 사육 및 종란 생산과 육용 종란 생산, 병아리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6개 부문 매출이 6개 부문 매출이 72.19%고요. 6가공 부분 매출은 14.23%, 그리고 기타 13.58% 등이며 약 98.85%가 내수 판매고요. 삼계탕 등 해외 수출은 1.15%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원재료인 생계의 안정된 수급을 위해 사육 농가와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생계를 공급받고 있고요. 사육 농가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은 80%에서 95% 수준인데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탄력적인 원재료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1,180억 원, 영업이익 320억 원, 당기순이익은 1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4.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5.8%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년 대비 생계 시세의 상승과 품질 향상에 따라 판매 경쟁력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생산성 및 원가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치에 대해서 선행해서 영업 실적치의 잠정 실적을 먼저 공개한 건데 매출액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14억, 전년 동기 대비 18.39포인트가 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2.3%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당기 순손실이죠. 당기 순손실을 32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매출액은 18.39포인트 그리고 영업이익은 72.3% 증가시켰지만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실적 공시에서 하림의 당기 순손실이 적자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가 공정위의 과징금 반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수년간 좀 육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 좀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우선 아까 공시에 하단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좀 잠깐 보면요. 상기 실적에 회사는 2022년도 3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육계 신선육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해서 과징금 406억을 과징금으로 좀 부과받았는데 이를 기타 비용으로 이번에 사실 1분기 실적에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상 매출액의 증가폭이 있었고 영업순이익의 개선이 있었지만 406억 원을 기타 비용으로 해서 일단 손실 반영을 한 거예요. 네. 이 손실 반영치가 1분기 잠정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32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해 10월에 하림 등 7개 회사가 이 닭고기의 생계육을 담합한 겁니다. 생닭을 냉동하면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지는 점을 알면서도 이 수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가격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7개 업체가 모두 담합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시정명령과 함께 전체 251억 원의 과징금을 일차례 지금 부과된 바가 있었고 2019년도에도 이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삼계탕용 생닭의 가격 담합이 또 밝혀지면서 78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자, 그래서 이 누적치가 지금 406억 원인데 지금 지속되는 어떤 담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생계육의 어떤 전체 시장이 양부단에 관점에서 한 7개 회사가 전체 이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신뢰도가 많이 추락된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실적의 어떤 영향으로는 2021년도에 이미 예고가 됐던 셈이에요. 이게 아직 정식적인 어떤 공문 수령이 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실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과징 금액을 반영했다라고 했지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반영 손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기타 손실 비용으로 1분기에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육개 가격을 담합한 사건과 또 닭고기 가격이 나날이 인상하면서 물가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좀 미온털이 박힌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신뢰 관점에서는 과연 뭐 담합은 담합이고 이후에 수익 지표에 대한 계산 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사료 가격이 현실적으로 급등하면서 이게 육개 가격의 상승으로 좀 작용이 됐는데 비축 육개죠. 비축 육개의 어떤 판가가 지금 선반영되는 게 아니라 비축해 놓았던 육개의 가격 부분은 인상된 단가가 1분기에 좀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 보는데 네네. 매출 포지션을 잠깐 보면 회사는 전체 매출 포지션의 64.6%가 바로 육개입니다. 신선육이죠. 냉동닭이 아니라 생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신선육이라고 불리우는 육개 부분이 64.6%, 그다음에 육가공, 육개 닭을 가공한 식품이죠. 14.2%, 그리고 사료 부분이 2.3%, 상품 매출이 5.6%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육개에 관련된 단가가 좀 인상됨에 따른 반영 효과가 1분기에 좀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손익의 어떤 개선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신뢰성 관점에서는 담합 이후에 실적 우려치 그리고 이 과징금이 실적에 좀 반영된 순간에서 오히려 단기 순손실을 좀 예상됐던 부분인데 오히려 빠르게 영업손익이 좀 회복해 준다는 것은 이런 상세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사실상 어떤 시장의 상황들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좀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2020년도의 시장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반적인 육개주의 그럼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사실은 이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인데 지금 회사의 이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선육 가격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좀 누계치로 비교해 보면 2,692원, 그리고 2,718원, 그리고 3,171원 점진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653원까지 오른 것이 좀 언론 통해서 좀 나왔어요. 육개 도매 평균 가격이 지금 3,650원이기 때문에 12월 30일에 회사의 평균 육개 단가가 3,170원이라면 지금 거의 한 500원, 한 450원 가량이 오히려 가격 상승된 효과가 1분기 반영 효과 그리고 2분기에 반영 효과로 좀 작용이 된다면 실적 개선 좀 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 관건은 항상 우리가 지금 하림의 관건이 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이 육개주의 최대 난제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죠. 그렇죠. 자, AI 조류 독감이 또 다시 창궐하게 된다면 실적적인 어떤 타격이 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사료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은 육개 가격의 가격 상승성을 당분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고 이 부분이 실적적인 요건에서는 2분기까지 기조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전반적인 육개주 2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할인 보면 지금 2.17% 하락한 3,610원인데 공교롭게도 2021년도 6월 주가와 2021년도 5월 주가 자, 이게 참 다소 좀 애매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주는 이벤트라고 좀 포장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한 차례 뭐 일봉상의 기회를 준다면 주가는 다시금 우하향 패턴을 좀 그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컨디션이 작년과 좀 다르다는 것은 육개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국제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하림의 경우에는 수익성 지표가 좀 더 개선된다는 효과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하림의 경우에는 단기 기대감이 좀 수반되면서 4월 27일 4,955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사료주 그리고 곡물주 그다음에 육개주로 이 테마의 어떤 테마의 이동으로 인해서 하림이 급등한 것이고 최근에 어떤 주가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이탈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3,600원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지해주는 구간은 1차 구간 3,300원.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3,400원이죠. 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 고가에 있다는 물량이 상당수 매물대가 좀 두텁다는 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